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올 여름이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아시안들도 미국인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증오 범죄를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1조 9천억 달러 구호 이 패키지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주말부터 현금 1,400달러의 지급이 시작이 돼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의 핵심은 역시 코로나19였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최대 현안이고요. 뭐 미국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도 역시 코로나19의 극복이기 그렇죠. 때문에 코로나19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어제 그 대국민 연설은 코로나19 팬데믹 1주년을 맞아서 행한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바로 1년 전 어제, 그러니까 3월 11일 날 2020년 3월 11일 날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날부터 딱 1년이 되는 날에 대국민 연설을 한 겁니다. 글로벌 팬데믹 1년을 맞아서 미국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뭐 이런 부분을 대국민 연설을 한 셈인데요. 특히 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동안 국민들 앞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얘기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뭐 언론들은 역시 뭐 5월이면 다 뭐 접종을 받고 7월에 독립기념일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다. 어제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독립기념일 날 소모임 일지언정 뭐 모여서 좋은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좀 희망사항이고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대통령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기본 메시지는 그거예요. 아직 안 끝났고 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게 결국 어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방심을 경계해야 된다. 지금 뭐 백신 접종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뭐 5월이면 뭐 모든 미국인들이 다 맞을 수 있고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그런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강조한 게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설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근데 모든 미국인들이 각자 자신의 파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 잘해 나간다면 7월에 가서는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좀 즐기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냥 5월에 가면 다 맞고 7월 가면은 독립기념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제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인다. Finding light in the darkness.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불빛을 발견했다. 드디어 발견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지금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 나간다면 7월 독립기념일에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예전처럼 대규모 독립기념일 행사라면서 뭐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즐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뒷마당에 바베큐를 구우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아주 작은 모임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몫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계속 방역수칙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가족들과 함께 이 독립기념일 소규모 파티를 즐길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에 그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면 전국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는데 누구는 안 지키고 누구는 좀 해이해주고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바이러스를 극복할 때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게을리하지 않고 힘써야 한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너무 근데 또 이렇게만 강조하면 좀 디프레스 받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좀 뭔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5월 1일이 되기 전에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그 우선순위 접종자를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라고 어제 오더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가 어제 뭐 그런 발표했는데 뭐 당장 뭐 다음 주부터 기저질환자와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니. 장애인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네. 식으로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맞고 싶은 사람 맞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기저질환자 뭐 장애인 구분하는 게 캘리포니아도 일단 그런 발표를 했지만 그게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이미 뭐 맞은 사람 빼고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는 뭐 질서 있게 관리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 이거 없애라고 어제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캘리포니아도 추가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오더 없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충분히 백신을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이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뭐 접종 대상을 가려가지고 누구는 먼저 맞고 누구는 나중에 맞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맞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맞아라. 이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한 자신감의 발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백신을 확보 못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미국은 확실한 그 3억 명이 넘는 미국 인구가 다 맞을 만큼의 백신 물량을 지금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아주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준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5월 1일부터는 모든 성인들이 이제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고 네. 5월 말까지는 뭐 1차 접종을 네. 마치겠다. 네.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인데 네.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어요. 그래서 연방 백신 접종 센터의 수를 2배 늘리고 캘리포니아도 뭐 북가주에 한 곳, 남가주에 한 곳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연방 백신 접종 센터 수를 2배로 늘리고 드라이브뚜루 접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물론 지금도 드라이브뚜루로 할 수 있는데 어찌 됐건 드라이브뚜루도 더 늘려가지고 앞으로는 좀 간편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또 백신을 지금 주사로 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인원도 늘리겠다. 그래서 은퇴한 의사, 간호사, 뭐 치과 의사, 수의사, 구급대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늘리겠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도 뭐 다저 스타디움 같은 데 가보면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를 가도 차로 줄을 서야 되고 걸어가도 걸어서 줄을 서야 되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줄 서지 않고 가는 대로 쭉쭉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예약하고 뭐 누구 먼저 맞고 누구 나중에 맞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까지 사실 미국인들이 다 맞을 수 있게 하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 말대로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지금 뭐 미국이 워낙 많이 백신을 확보해서 다른 나라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미국인들이 다 맞고 나서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그때는 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 도와주도록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상당히 많은 백신을 지금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대통령으로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확보는 다 돼 있고 지금 합니다만은 이렇게 백신 센터처럼 이렇게 줄을 서서 맞는다는 게 이게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환자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주치의한테서 직접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아마 빠를 것 앞으로는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느 정도 맞을 사람들이 좀 맞았고요. 물론 네. 아직도 맞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치의나 또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여튼 일선에 그렇죠. 주변에 있는 네. 병원에서 네. 보험이 있건 없건 어떻게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기저질환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의사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어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기저질환자인 걸 증명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의사들은 네. 평소 이 사람 담당 뭐 의사한테 가면 네. 다 아는데 당뇨가 있건 네. 뭐 혈압이 있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형 접종 센터만 가는 식으로 해서는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것 도저히 같습니다. 그건 뭐 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사실 그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설 중에서 우리한테 좀 관심이 네.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아주 뭐, 단호한 그렇죠. 얘기였어요. 단호한 얘기였어요. 네. 뭐 한
뭐 1분까지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네. 많은 말들을 했어요. 네. 한 30여 초 이상 했는데 그 뭐라고 했냐면 vicio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who've been attacked, harassed, blamed, scapegoat 이렇게 얘기해서 사악한 그 증오 범죄 때문에 이제 아시안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at this very moment, so many of them fellow Americans drawn the front lines of this pandemic try to save lives, and still한 말 두 번 했어요. 네, still, they forced to live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of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It must stop. 네. 그래서 긴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할 얘기는 다 하지 않았는가. 그럼요. 예, 그런 느낌이 아주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증오 범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잘못된 것임을 표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단호한 네, 느낌을 네, 줬어요. 네. 사악한 증오 범죄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해 저질러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그냥 에이시안이 아니라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래서 에이시안도 곧 미국인이라는 거 강조한 게 참 마음에 들었고요. 에이시안들은 공격당하고 있고 희롱당하고 있고 비난당하고 있고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돼서 이 팬데믹이 일어나는 그것이 다 에이시안들 탓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프론트라인에서 사람들 목숨을 살리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미국 거리를 걸어가면서 목숨을 잃을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미국인의 방식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멈춰야 한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됐건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미국인임을 강조한 것이 네. 대단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제 연설 대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어제 연설은 뭐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이지 않았나 명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래서 어제 연설 이후에 여론조사 보면 뭐 한 60-7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나서 어제 연설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어법을 사용했어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의 특징인데 장문이나 복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단문이에요.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짧은 문장이 원래 힘이 강하죠.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좀 강한 힘을 느꼈고 특히 자신이 강조하는 부분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단문으로 얘기하는 이 방식이 어제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역시 그 수십 년간 정치인으로 활약하다 보니까 짧고 간단한 문장일수록 더 힘이 있다는 거. 네, 메시지를 더 정확히 전달한다는 거.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거는 늘어지고요. 결국 무슨 소리 했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역시 이 오랜 정치인답게 짧고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어제 힘 있는 연설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다만 어제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참 나이가 많다는 거. 글쎄 저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나이 많다는 이게 좀 건강이 과연 괜찮은 건지 싶은 생각이 저도 좀 그런 게 느낌이 느끼 들었습니까? 좀 들더라고요. 이 정말 그 할아버지 같다는 정말 느낌이 연세가 많으신 네. 할아버지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어 있었어요.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말하는데 나름대로 힘 있게 얘기하려고 애를 썼는데 약간의 그 자연스러움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앞으로 4년간 최소한 4년을 일해야 되고 재선에 도전한다고 그러면 8년을 더 일해야 되는데 과연 건강관리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노쇠한 듯한 느낌을 줬고요. 이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14일 후면 81살이 됩니다. 근데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전혀 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정하고요. 네. 지금 뭐 80은커녕 70도 얼핏 보면 뭐 70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정한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1월이면 이제 79살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보다 2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좀
어제 연설의 내용은 좋았는데 네. 예, 조 바이든 대통령 건강 관리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호 패키지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하면서 정식으로 네.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가장 네. 궁금한 건 현금 지급이죠. 현금 지급이죠. 네. 이미 그 IRS가 이미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 1,200불이 처음 나왔고요. 두 번째 600불이 나왔고 네.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이미 노하우가 갖춰져 있고 이미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 1,200달러가 지급될 때는 이렇게 대통령이 사인하고도 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바로 지급됩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나올 것 같고요.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는 분들은 토요일부터 1,400달러, 부부면 2,800달러, 뭐 디펜던트가 있으면 뭐 한 1인당 1,400달러씩 네. 더. 그래서 뭐 4,000달러 이상, 5,000달러 이상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즐거운 또 이 주말을 맞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이번 주말부터 디렉트 디파짓으로 미국인 1인당 현금 1,400달러가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도 내일부터 돈이 들어간다 얘기했고 물론 근데 주말에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이제 주말부터 돈이 받겠지만 차례대로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가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수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소득 75,000달러 미만의 미국인들은 네. 이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소득 75,000달러 미만의 미국인들은 이제 1,400달러 다 받게 되고요. 부부는 15만 달러. 15만 달러, 네. 15만 달러 미만은 역시 2,800달러를 다 받게 되고 이제 개인 경우에 연소득 75,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조금씩 이제 줄어들죠? 조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개인으로 치면 이제 연소득 8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75,000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는 차등적으로 받고 조금씩 줄어들고. 8만 달러 넘으면 못 받고요. 부부 합산도 15만 달러를 넘기면 역시 차등 지급 받는데 16만 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소득은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 보고가 기준이 되는데요. 올해 세금 보고를 이미 마친 분들은 올해 세금 보고가 기준이 되겠고 그렇죠. 아직 세금 보고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작년 세금 보고가 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원금 주당 300달러가 연장됐죠. 그래서 이제 오는 9월 6일까지 계속 지급이 되니까 이 실업수당 받는 분들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1년 연장이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